Jet planes in the night sky with you, getting high in the sunrise with you. 베라의 안나입니다. 네, 오늘의 리딩 주제는 앞으로 그 사람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부제 나의 파우스트로 찾아왔습니다. 4개 카드 더미가 있어요.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 마음이 가는 카드, 혹은 마음에 드는 사탕을 골라주세요. 5초의 시간 여유 드릴게요. 카드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미타로의 안나입니다. 네, 오늘의 리딩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제 나의 파우스트로 찾았습니다. 먼저 1번 카드 노란색 사탕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좋은 카드 미리 뽑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뽑아봤고요. 여기 놔둘게요. 뽑아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상황이 어떻고 속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현재 우리들의 상황, 현재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나의 상황이 너무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 다른 카드를 선택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현재 그 생각하는 그분과의 상황, 어떻게 어떻게 첫 판부터 예. 네. 첫 판부터 굉장히 상처받은 카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 사람이 나를 두고 돌아섰다,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선택을 했다. 물론 이 다른 선택은 다른 이성일 수도 있겠지만 카드에서 보이는 거는 예전에 만났던 사람한테로 다시 돌아갔다. 이 사람이 어쩌면 1번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환승이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한테 환승이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 누가 있었는데 자기가 아무도 없는 척하고 여러분을 만났는데 다시 원래 있던 사람한테 돌아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은 1번 카드 뽑으신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나를 떠난 환승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바람녀였고 내가 환승이었던. 그래서 여러분 굉장한 충격, 상실감, 황당함, 굉장히 분노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전혀 이제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대가 누가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단지 남사친, 여사친 같은 느낌이었지, 그 사람이 예전에 과거 사람, 아니면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관계가 있던 사람이었다고는 생각을 못 하셔서 너무 충격을 받으셨고, 어쩌면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상대가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말들과 행동들이 조금 여러분을 자기 말이 진심이게끔 믿도록 만들었던 무언가가 있었어.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했던 어떤 노력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히려 정말 이 상황들이 받아지지 않는데, 중요한 건 현재 상황에서는 이 상대는 여러분을 등지고 다른 선택을 했다. 다행히 그게 다른 이성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을 조금 끊어내고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여러분 아직 상대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 상대가 나한테 했던 말들을 지키러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아직 상대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시는 모습도 제가 보입니다. 이게 안 맞으시면 다른 번호를 뽑으시고, 제가 봤을 때 상대가 꼭 이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성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을 조금 멀리하고 끊어내고 다른 쪽으로 돌아서 갖는 모습, 그게 대부분 한 80%에서 90%는 다른 이성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고, 여러분은 굉장한 상실감과 분노감, 되게 나 억울하고 너무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되지만 마음 한편에 이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나한테 보여줬던 것이 진심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한테 돌아올 거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알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첫 번부터 열어보는데 있어서 노란색 사탕을 뽑아주신 분들은 아닌 줄 알고 회화가 나고 괘씸하고 그 새끼한테 진짜 막 뜨거운 물 확, 뜨거운 물 부으면 범죄다 여러분. 물을 확 끼얹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에는 나 이 사람 믿을 만한 뭔가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날 욕하고 미련하게 볼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이 한쪽 편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나를 떠나갔구나. 그게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지만 다른 한편에는 왠지 우리가 인연이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다시 연락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네, 그럼 지금 상대방이 현재 상황과 속마음을 제가 볼게요. 여러분에 대한 상황과 속마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현재 상황들은 많이 바쁘다. 만약에 이 배신이 다른 이성이라면 그 이성과의 어떤 관계를 다시 신뢰감을 쌓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바쁜 걸 수도 있고, 제가 카드에서 보여지는 건 어떤 법적인 문제도 지금 보이고 조언을 구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갔지만 그 관계를 정리하고 저한테 돌아올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법적인 문제, 다른 사람의 조언, 아니면 그 상대와의 어떤 뭐 파혼, 결혼, 뭐 이런 문제들도 이슈가 떠오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좀 나 이 관계 정리하고 돌아올 테니까 우리 결혼하자, 이런 게 멍멍이 같은 소리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떠냐? 할 수만 있다면, 나 이거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하고 관계 유지하면서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고 싶은 거야, 얘는. 이게 법적이고 사회적인 거에 걸리지 않으면, 가능만 하다면. 약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너는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련이 없냐? 아니요, 미련이 있고, 1번 카드 뽑아주신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한쪽 마음구석에 믿는 이유가 이 사람의 시간과 금전적인 투자를 지금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한테 좀 많이 했겠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은 과거의 어떤 인연, 아니면 과거의 뭐 일, 과거의 어떤 장소, 공간, 그쪽으로 돌아간 건 확실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분을 놓고 싶지는 않아. 가능하다면 네가 나를 이해하고 이 부분을 받아줄 수만 있다면 난 너와도 함께 하고 싶어 가 보여요. 왜냐면 난 너한테 그만큼 해줄 수 있어 가 보여요. 정말 씨앗이다. 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사랑의 어떤 정의나 정답은 없지만, 글쎄요,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 행복할까요? 저는 안 행복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우리 파우스트의 그 주인공처럼 정말 악마한테 홀렸나? 얘 왜 이러지? 지금 그 상대방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지금 같이 있는 그 사람이 과거 연인이든 뭐 가정이 있는 사람이든 뭐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한테 미련이 있고 소중하다면 도의적으로는 정말 여러분이 소중하고 사랑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예의를 다해서 여러분을 정말 이제 깔끔하게 보내줘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도리일 수도 있겠다. 자기 상황이 여기 안 되면 왜 여러분이 다 이해해 주길 바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 시간과 돈을 썼다? 이런 것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참고만 하십시오.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니까. 얘 또 연락 온다. 얘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실 수도 있는데. 네, 상대방은 분명하게 여러분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금 비록 딴 사람이 있거나 다른 이성이 있거나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나 가정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사람은 너를 놔두고 내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거나 다른 남자랑 결혼하거나 그런 걸 다 떠나서 너와는 인연을 끊을 수가 없어. 왜냐? 나는 너한테 미련이 너무 많거든. 너만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인 것 같아. 너도 나한테 의지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너한테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 내가 겉으로 굉장히 냉정하고
어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한테만 내가 순수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포기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네, 빠르면은 다음 주 안으로 올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언제 연락 온지는 보이지 않겠지만, 오늘의 주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관계 행복하세요? 저는 이 1번 카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둘이기 때문에 내가 더 외롭고 더 공허해. 이게 진짜 많이 보여지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어쩌면 이 사람 때문에 느끼지 않아도 될 공허함과 외로움, 정신적인 번뇌, 고민이 더 많이 생기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내 자신이 나약하다고 정의해버리고 상대한테 의지했던 부분,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정서적이든 어떤 부분이든 상대한테 의지한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신 게 아닌가? 나는 누가 의지해야 되고 누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대였어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나빠, 힘들게 해, 고민을 줘, 괴롭혀, 굉장히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분노 감정이 들게 하면서도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대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생겼던 일들이 더 많았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들고요. 우리 관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라고 오늘 이 리딩 주제였잖아요. 이걸 반복하실 것 같아요.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여러분은 머리로는 알거든요. 이거 안 되고 끊어내야 되고 내가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가 연락이 오면 이 마음이 또 와르르 무너져. 또 상대를 쳐다보고 또 기다려. 또 연락이 끊겨. 그럼 나 또 괴로워, 분노감 들어, 배신감 들어,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나 너무 힘들어. 그래, 내가 다시 내 삶을 살아보겠어 하다가도 상대가 툭 끊으면 여러분 또 무너져. 근데 그거는 저는 죄송해요. 오늘 1번부터 소리를 그거는 저는 상대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거는 30%, 나머지 70%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좀 내가 내 자신을 과소평가했다.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나에 대한 확신감이 없어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진정으로 상대가 연락 오고 쳐다보는 사람이고 싶으셨나요? 여러분의 행복이 정말 이 사람 손에 있는 건가요? 진정한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딩 주제, 앞으로 저는 이 사람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금 연락 끊기셨다면 일주일 안에 이 사람 연락 올 거예요. 그러면 옛날처럼 다시 이 관계가 반복된다거든요. 이 괴로움을 다시 느끼실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받는 정서적인 고통, 학대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익숙해질 것 같죠? 때렸던 데를 계속 때리면 이 피부가 뭐 구동살이 베끼고 그거는 괜찮아질 좀 무뎌질 수 있어, 사람이. 근데 정서적인 이 고통은 저는 이건 여러분이 익숙해질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고통을 오로지 이 사람만이 준 걸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가 열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점을 변화시키고 내가 어떻게 스스로 설 수 있느냐, 홀로서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히 내가 상대에 대해서 독립적이게 된다면, 여러분이 정서적이든 뭐 물질적이든 이 상대한테 의지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서 벗어나서 독립적일 수 있다면 앞으로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제가 또 뽑아볼게요. 좀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나오죠. 여러분한테 굉장히 단호한 결심 바라.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못 벗어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마 여러분 이 관계에 꽤 이런 모습에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이거를 벗어나기 위한 키는 여러분이 충분히 들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을 관계가 바뀌든 상대의 이런 행동을 고치든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끊기든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든 이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굉장한 자기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대를 길들인다, 상대를 기다린다, 상대를 지켜봐 준다는 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지켜보고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일어서야 된다. 이 모습이 더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분이 조금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내 스스로 끝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 말고도 훨씬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랑, 새로운 어떤 만남들이 있거든요. 너무 좀 지금 이 관계에 내가 고통스럽지만 익숙해져서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상대가 그렇게 나한테 하는 행동이 나빠. 그게 다른 이성이든 어떤 다른 뭐 현실적인 측면이든 물질이든 뭐 일이든 내가 두 번째 순위가 되고 이 사람이 그럴 때마다 뭔가 나를 등한시하고 나는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분노감이 들고 이게 앞으로 지금도 연락이 끊겼어. 어떻게 될까요? 연락 또 와요. 그럼 난 또 이 사람한테 의지하고 무너지게 되죠. 근데 이게 상대가 그렇게 날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어쩌면 그 상대에 안주했기 때문에 생긴 일일 수가 있어요. 여기 에이스 오브 펜타클 보이시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믿고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이런 하늘에서 주는 기회 같은 선물 같은 그런 사랑과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결국은 내가 될 것이고 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내가 될 것이니 여러분이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딩 주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관계가 계속 이렇게 반복될 것 같아요. 만약 연락이 끊겼다면 일주일 안에 연락 올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카드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내면에는 조금 의지하고 싶고 상처를 보듬어 줘야 될 그런 내면 아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상대와 여러분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상대가 굉장히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 사람한테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나빠서 쓰레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상황들에 따라서 내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관점이 달라지고.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던 이 순수함이 이 사람한테 무기가 되어버렸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면의 순수하고 예쁜 아이는 결국 보듬어주고 살펴줘야 되는 거는 나 자신이라는 거. 타인이 아니라는 거.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안아주고 수용해줘야 되고 아껴줘야 된다는 거. 그건 절대 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늘 말씀드렸다시피 타로 카드는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니까 필요한 부분만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 내면에 숨겨져 있던 이 굳건한 힘, 마음, 그리고 아닌 걸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꼭 넓히셔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타인이 아닌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고통스러운 관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셔서 꼭 내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시미타로 안나입니다. 오늘의 리딩 주제 그 사람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제 나의 파우스트 두 번째 하늘색 사탕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과 나는 어떻게 될지 그 사람 현재 속마음과 상황 뽑아봤고요. 현재 그 사람과 나의 상황을 이 카드로 뽑았어요. 이 카드를 들어보시고 너무 맞지 않다 싶으시면 다른 카드를 선택하시고요. 저는 심리상담사이기 때문에 타로 카드를 도구 삼아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 관계에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 어떤 상황이냐 보시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리딩 주제에 맞는 관계이신 것 같아요. 막 시작을 하셨거나 막 섬이 시작됐거나 이 사람을 안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이번 카드를 많이 뽑아주셨어요. 근데 상대가 어쩐지 나한테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 사람 알쏭달쏭 잘 모르겠어요. 왜냐? 그 이면에는 상대가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안나님 상대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연락이 굉장히 자주 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조금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은 어쩐지 내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자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나한테 물음표를 남깁니다. 우리가 분명히 좋은 감정을 서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관계가 썸이든 뭐든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더 진전이 되지 않는다.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주제에 맞는 네, 2번의 상황이십니다. 상황이 맞지 않으시면 다른 번호를 선택해 주시고, 그럼 이 사람 현재 상황과 속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있네요. 숨기고 있고, 조금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할게요. 자기 자신한테 별로 자신감이 없어요. 그거는 상대적일 수 있겠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내가 다가가기에는 힘든 사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나보다 지위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아. 내가 무턱대고 다가갔다 가면 나를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 내가 정말 별로로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좀 조심스럽고 어떻게 다가가야지 이 관계가 빠그라지지 않을지, 나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걸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당하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어. 오케이, 이 사람 자신 없는 거 인정했어요. 그럼 다르게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눈에 여러분이 굉장히 괜찮은 거지. 너무 호감이 가는 거지. 너무 마음이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행동과 말투와 모습이 나타났던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의 속마음은 나는 여러분이 좋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면은 내가 내 자신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만난 장소가 우리가 좀 가벼운 장소였어요. 클럽일 수도 있고 헌팅 포차일 수도 있고 술 먹다가 만난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여러분이 굉장히 나를 가벼운 사람, 그럼 내가 되게 매몰차게 까일 수도 있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생각이 너무 많은데. 이런 귀여우시네요. 귀여우신 분이세요. 네, 여러분이 너무 괜찮고 마음에 들고 이 관계를 신중하게 잘 시작하고 싶다 보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나요?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계속 지금 이 자리에 멈춘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답해요. 저 사람 좀 소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 이 사람은 여러분 잘 되고 싶다 보니까 신중해. 근데 그 이면에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감 없는 것도 있는데 약간 우리의 만난 장소가 가벼운 걸 수도 있어. 약간 일반적인 시각 사이로. 나 이거 칠 뻔했어. 일반적인 시선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 만난 장소가 가볍기 때문일 수 있겠다. 그러면 되게 중요하네요. 그럼 우리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계가 흘러갈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샤이니해. 용기를 내겠네요. 좀 여러분한테 이 내 마음을 표현할까 말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러분하고 내하고는 포완즈, 우리가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나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나를 미성숙하게 보고 날 가벼운 사람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할래. 내 마음을 전할래. 라고 해서 이 2번 카드 보여주신 분들은 앞으로 이 관계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겠다. 근데 시간이 급격하진 않아요. 한 달 안으로. 굉장히 설레임이 시작되겠다. 이 관계가 썸이었으면 연인으로 발전할 것이고 대부분 연인보다는 썸인분들이 한 80%, 90% 보이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귀었다라고 하시면 결혼 얘기도 할 수 있겠다. 한 달 안에. 좀 빨라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그렇다 하면. 근데 썸인분들은 한 달 안에 우리 관계가 진지하게 흘러가겠다. 근데 상대가 그렇게 미적미적 머뭇머뭇했던 거는 여러분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볍게 보일까봐 신중했고 조심스러웠고 우리의 만난 장소가 조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조심했는데 안 되겠어. 난 네가 너무 괜찮아. 나 그냥 내 방식대로 한다. 지른다. 아이씨, 나 그래서 네 까여도 어쩔 수 없다. 나 이렇게 후회 안 할 것 같아. 하면서 여러분 관계가 발전된다. 그래서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겠네요.
썸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 굉장히 용기 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은근히 내면이 거절받을까봐 두렵고, 자기가 되게 미성숙해 보일까봐 두렵고, 무능력해 보일까봐 두렵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귀엽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관계는 긍정적이게 예쁘게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 충분해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이거 추가 카드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 달 안에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 그러는데 굳이 추가 카드가 필요할까 여러분? 근데 나 왜 추가 카드 뭐가 궁금하지? 자, 한 달 안에 이 관계 발전해야 돼. 긍정적이게 한 단계 발전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환주가 두 개 나왔어. 여러분 이 사람하고는 그래요. 뭐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는 각자의 생각이 틀리고 가치가 틀리고 꼭 결혼이라는 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겠지만, 이 사람하고 여러분은 그래도 최소한의 결혼 이슈가 오갈 수 있는 인연이라고 해요. 그만큼 소중하고 서로를 아껴줄 수 있고 되게 설레이는 감정이 지속될 수 있는, 너무 설레이는 게 지속되면 내가 심장병이 걸리겠지만 설레이는 감정을 오래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우리가 이 관계를 조금 길게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지켜나가면 분명히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이겠다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저 타워 카드 두고 이래서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거는 상대가 소심하고 여러분을 너무 가치 있게 보다 보니까 자기 가치가 좀 자신감이 없어, 이 사람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요즘 상황들이 남녀를 떠나서 우리 청년들이 좀 힘든 시기잖아요. 빚이 없는 사람들이 없고 뭔가 재테크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고, 뭐 직업이 어떻다 해도 월급이 막 엄청 많은 직업도 잘 없고, 이렇게 자기가 조금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만큼 여러분을 가치 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고 하니, 여러분이 이 시간이 좀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뭔가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어 없어 하신다면 한 달 정도 지켜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아니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저 사람 나한테 정말 이 정도 마음이었어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사건이 꼭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인연은 포환주가 두 개 났기 때문에 어떤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인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한테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가 와서 저도 기쁘네요. 그러면 우리 좋은 카드를 뽑으면서 이번 카드 리딩 마무리할게요. 상대는 여러분, 상대와 여러분의 닮은 점이 있다면 순수함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계산적이지 못하고요. 조금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닮은 점이 많다는 거는 때론 그 부분으로 해서 서로가 싸울 수 있겠지만, 때론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내면 깊이 바라봐 줄 수 있는 관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순수함을 가진 사람들은 요즘 시기에 굉장히 저는 희소성 있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도 그런 부분에서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제너럴 리딩이 아니니까 그 중엔 나쁜 놈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어. 하지만 대부분의 이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상대방은 내면의 순수함이 있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룬 거나 갖고 있는 뭐 경제력이나 이런 거는 좀 후달릴 수 있겠지만, 내면에 갖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과 진실성과 또 여러분의 닮은 순수함은 진실이라고 하니, 그런 좋은 쪽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삶이라는 것은 꼭 이루어진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하나하나 잃어가는 행복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로 카드는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니까요.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만 참고 삼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내가 바라는 행복이 무엇인지, 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타로의 안나입니다. 네, 오늘의 리딩 주제, 그 사람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제, 나의 파우스트. 네, 과연 여러분이 아는 그 상대방은 메피스토에 현혹된 악마일지 아니면 순수한 파우스트일지 한번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과 현재 나의 상황을 뽑았어요. 이 상황을 들어보시고 너무 맞지 않다 싶으시면 다른 카드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저 그냥 이제 사실 이 3번 카드를 이성이 아니고 친구나 어떤 가족 관계를 뽑으셨다면 저는 괜찮아요. 가족 관계를 뽑으신 분들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성을 생각하고 뽑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느꼈을 때는 이 사람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여러분이 짝사랑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를 짝사랑, 호감, 짝사랑까지 아니라도 호감을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장 아닌 어장을 치고 있겠다. 항상 여러분한테 애매한 행동을 취했겠다. 그게 아니고 친구다, 같은 동성이다,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사람하고 지내왔는데 최근 좀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형제지간이라면 최근 우리가 싸웠는데 싸울 만한 일도 아닌데 뭔가 서먹해졌다. 더 이상 우리가 서로한테 진실된 마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거리감이 느껴진다. 근데 이성이라고 하시면 상대가 여러분을 좀 어장치거나 여러분이 좀 짝사랑하거나 여러분이 훨씬 더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속마음과 현재 상황 볼게요. 네. 여기도 자, 가족. 제가 이거는 2개로 리딩할 수밖에 없네요. 가족이나 동성이라고 하신다면 이 사람하고 멀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 못했던 이유가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나 말이 상대한테 상처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생각해서 동성과 친구일 동성이나 친구나 가족 관계에서 좀 멀어진 사이 리딩 할게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걱정을 해서 기우여서 오지랖을 떨려고 떤 게 아닌데 상대가 상처를 받았어. 왜냐하면 여러분은 말끝에 사람을 상처 주는 말버릇이 있다고 나왔어요. 예, 이거를 우리가 뭐 명리학이라고 보면 비인살이라고도 하거든요. 전 명리학에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생각해서 했는 말인데 상대가 그것 때문에 오해를 했고 상처를 받았다. 그렇지만 이 관계 완전히 끝날 관계는 아니에요. 끝날 수 없는 관계고 이거는 한 우리가 3달 정도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서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될지 이걸 봐야 되고, 만약 이성이고 여러분이 짝사랑했고 상대가 여러분한테 어장치는 느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상대는 여러분이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걸 알지만 여러분하고 딱히 이 관계를 정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말하면 상대가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싶은 거고, 나쁘게 말한다면 계속 나는 필요할 때 너를 찾았으면 좋겠어. 너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아.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야. 또 내가 필요할 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소중할 사람을 내가 꼭 너한테 관계를 나는 널 이성으로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아? 약간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욕심쟁이야.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상대방은. 가족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말 속에서 실수를 하신 게 있어요. 행동이든 말이든. 근데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어. 지금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 그거는. 감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성이라면 상대가 굉장히 욕심쟁이에요. 여러분을 계속 약간 자신만의 테두리 안에 여러분을 담아두겠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게 과연 행복한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쪽 내면에는 이 상대방이 뭔가 자기를 친구면 친구, 연인이면 연인, 뭐 파트너면 파트너, 뭐든 이렇게 정의해 주기를 바라지만 상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 관계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여기서는 가족과 친구, 가족, 친구와 이성 2개로 리딩을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먼저 가족이라면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눈치를 채고 여러분 먼저 이 사람에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그걸 받아주면서 우리가 화해하는 모습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서먹서먹한 관계가 그래도 한 4월 달까지는 가겠다. 이 거리감을 느끼고
서로 연락을 하거나 이러면 안 받지 않고, 가족 관계라면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지 않는 게 4월 달까지는 가겠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혹시 너 상처받았니? 내가 이런 뭘 해서 너 서운했니? 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나 그런 부분에 서운했는데 이제 괜찮아 하는 모습은 4월 달까지 가겠고, 그 가족이든 친구든 4월 달쯤 돼야지 우리가 오해를 풀리고 서로 마음을 열고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오겠고, 여러분한테 어장을 치거나 여러분한테 어떤 관계를 정립해 주지 않으면서 미적미적 이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는 이성이라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조금 이런 이용을 계속 당할 수 있겠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은 그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 앞으로 상처받을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감정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상대가 여러분한테 이런 거지. 여러분이 필요해서 만나자고 해놓고 자기가 더 중요한 게 생겨서 여러분 약속 일방적으로 깬다든지. 여러분 다 준비했어. 막 기다렸어, 그 날을. 근데 상대가 일방적으로 약속 깨. 그럼 나 상처받잖아. 나 되게 하찮은 사람 된 것 같잖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일 많이 보이는 거는 상대한테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여러분이 좀 이 사람한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다르게 보자고요. 다르게 말하면 이 관계를 이제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어 라는 마음이 먹어진다. 여러분이 이때까지는 그냥 이 상대방한테 여러분이 조금 미적미적 끌려갖고 맞춰줬고 그냥 이 관계를 정의하지 않고 여러분 약간 이 사람한테 휘둘렸다면 한 달 지나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으로서 상처를 한 번씩에 받고 이 관계는 내가 정리를 해야겠구나, 우리가 뭔지 여기에서 선을 내가 끄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게 된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볼게요. 상처를 일단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4월 달쯤에 상처를 한번 받으실 것 같고요. 상대한테 실망을 하든 상처를 받든 이성이라면 받으실 거고, 가족이라면 잘 해결되겠지만 다른 이성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한테 휘둘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 약속의 깨짐, 이게 많이 보이고요. 여러분이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내 마음을 똑바로 전달하든지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마음을 먹고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엄매야 이거에 대해 결국에는 여러분이 상처받고 이 사람하고는 친구로 남자라고 말은 하겠지만 사실상 친구가 되긴 힘들다 라고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 달 안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깨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성으로 발전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여기서 킹 오브 컵이 2개 나왔는 걸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마음보다 이 상대가 여러분한테 향한 마음은 달랐을 것 같아요. 그 관점이, 시각이, 마음의 크기가 달랐을 것 같고, 여러분이 갖고 있던 마음은 상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음은 굉장히 소중하고 값진 거고 아름다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않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에 누군가는 우리 친구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네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스킨십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친구로 남자라고 했지만 정작 친구로 사실 남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관계가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이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품었던 이 감정들은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진심이었고, 상대는 그 진심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서운한 감정이 들었고 그 진심을 전하고 이 결과가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서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는 끊길 수 있겠다. 근데 이게 타로 카드는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과정을 만들지 않고 여러분 이 관계를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가장 나에게 베스트인지, 나의 이 소중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이 마음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진실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가 여러분의 가치를 못 알아준 거는 그건 상관이 없어. 이건 지복이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여러분이 이 자기의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나중에 두려워질까 봐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생각하는 3번 지금이 생각하는 이 상대방과는 관계가 곧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쪽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정리가 될 것 같고 약간 친구로 남는 우리가 어떤 인연, 연인, 감정을 나누는 이런 것보다는 친구로 남는 관계가 될 것 같고 그 계기는 분명히 오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이 마음의 따뜻함과 애정 어린 시선, 사람을 배려하는 이 마음은 매우 매우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니까 여러분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의 감정 내 마음의 크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누군가 만났을 때 위축되거나 주눅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주신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따뜻한 사랑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타로 카드는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상대방은 여러분이 호감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조금 보는 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항상 여러분이 자기 옆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그거는 이 상대방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분명히 이 내면 알아주는 누군가가 나타나실 것 같고 이 상대방하고는 관계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근데 그 정리가 되는 계기는 분명히 있다라고 나와요. 그럼 우리 정리할게요. 친구나 가족이시라면 한 달 안에 내가 사과하고 화해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것이고 이 사람이 이성이라면 어떤 이 모호한 애매모호한 보이지 않는 이 안개 같은 이 관계들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겠다. 그것이 꼭 연인으로 발전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관계가 정리되는 거에 오히려 후련함을 느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사랑과 마음의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내가 혼자 들고 있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무겁고 힘든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상대방과 친구로 남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옳은 친구가 되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과 내면에 갖고 있는 배려심, 따뜻한 어떤 인간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를 기다리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달 안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 다치지 않고 또 내가 위축되지 않는 그런 리딩으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3번 카드. 네. 여러분은 그냥 인간을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해요. 꼭 이 상대방이 물론 이성적인 매력이 있었고 내가 이 사람을 오랫동안 알고 짝사랑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한테는 완전 여왕처럼 어떤 타인을 어우르고 베풀고 좀 내가 오지랖 아닌 오지랖을 떨고 신경을 쓰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유한 매력이에요. 근데 그 매력을 내가 어떻게 잘 쓰느냐 에 따라서 우리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때도 내가 갖고 있는 빨간색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태양빛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굉장히 뭐 핏자국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고유성, 매력, 내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따뜻함, 오지랖, 남들이 누가 보면 오지랖이라고 할 수도 있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생각해 봐야 될 선택과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악의 없이 했지만 어떤 내가 말끝에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친구라면 그 친구는 이런 부분이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내 마음은 그런 뜻은 아니었죠. 근데 이게 지금 성숙해 가는 과정이신 것 같고 이성이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성에 대한 이 마음이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약간 측은지심이었을까?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었던 나의 욕심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로 카드는 예언이고 예측이니까 여러분 안나님 그런 부분은 참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필요한 부분만 참고해서 삼으시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심리타로의 안나입니다. 네, 오늘의 리딩 주제 앞으로 그 사람과 나는 어떻게 될까? 부제 나의 파우스트로 찾아왔습니다. 네, 이거 좋은 카드 뽑았고요. 어떻게 될지 그 사람 현재 상황과 속마음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뽑았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이 카드를 들어보시고 너무 맞지 않으시면 다른 분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어떤 사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상대가 뭔가 잘못을 했어. 네, 잘못을 해서 여러분이 약간 상대를 내쳤네요. 상대가 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 하고 상대를 좀 내치셨어요. 그래서 상대는 여러분의 사과를 하신 것 같은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상대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시인을 했고 인정을 했어. 근데 이거를 내가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대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진심인 건가? 두 번 다시 이러지 않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럼 상대 지금 현재 상황과 속마음, 이거는 이성적인 측면에서 뽑아주신 분들이 많고 상대가 무슨 실수를 이렇게 많이 했길래 러버스와 데빌스까지 뜨면서 투소드까지 뜨면서 아이고야 이 사람아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지. 자, 카드 보이는 대로 얘기할게요. 저는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만 얘기할 거고요. 제너럴 리딩이니까 맹신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상대의 바람기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너 여러 번 있었어. 네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왜 자꾸 한눈판이 나 이제 봐줄 만큼 봐줬다. 너 하지 말라는 거 계속했다. 나 그거 싫다는데 계속했다. 야 저리 가. 상대 난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두 번 다시 안 그렇게. 상대의 속마음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우리 관계가. 여러분이 화가 풀리면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도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 그거 아니까. 네. 근데 상대방은 예, 끼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끼가 있어요. 아주 욕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정말 파우스트 같네. 파우스트도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서 그 메피스토텔레스로 인해서 욕정이 생겼죠. 네. 그래서 아주 순수한 처녀를 사랑인지 욕정인지 모를 감정으로. 근데 이 사람은 욕정이 있는데 그 어떤 이슈에서 그 상대방하고 막 스킨십까지 갔는지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여러분한테 잘못을 한 건 사실이야. 이건 두 사람만이 알겠죠. 근데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사랑이 맞아.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 끼를 어떻게 이게 주체를 못하네. 그리고 여러분과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 사람 앞으로 또 이런 짓을 할까요 하나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게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안 돼. 잘라내. 끊어. 말어. 라고 하시네요. 상대를 믿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아주 반반 치킨입니다. 내가 이 새끼를 끊어내. 내가 아주 이 놈을 아주 이제 절단을 낼까? 끊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얘만한 애가 없었는데 얘 두 번 다시 안 그런다고 하는데 한번 봐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네 은둔자 카드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끼쟁이 같은 모습 예를 들어 클럽을 가지 말라는데 계속 클럽을 가. 술 그만 먹으라는데 계속 술을 먹었어. 여사친 만나지 말고 계속 여사친을 만났어. 그게 당분간은 이 관계에서 요번에서 받아준다면 당분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내면에 갖고 있었던 끼가 있기 때문에 끼쟁이야. 아주 이걸 좋게 봐야 되나 나쁘게 봐야 되나. 인기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상대방이. 네. 이 사람을 조련할 수 있는 사람은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빨간 사탕이신 여러분들밖에 없을 것 같아. 이 사람 아무나 이 조련 못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카리스마나 포스가 있어. 냉철함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쩔쩔 못 매는 거 있거든요. 있고 당분간 안 해요. 여러분 봤을 때 고쳐졌나? 할 정도로 안 할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당분간 안 할 거고요. 노력을 한다. 예, 노력을 한다. 노력을 하고 떨어진 카드가 있어서 같이 볼게요. 네, 여러분 이 상대방이 하는 안나님이 상대방이 미안해요 하는데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를 미안해 용서를 해줬을 때 받아줘도 될까요? 지금 카드로는 받아주면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대가 끼가 있고 이 고질적인 문제였다면 상대가 조금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놓치기 싫으니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으니까. 자기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완전히 고쳐지기는 힘들 거예요. 그게 알코올이라면 알코올리즘 치료를 받으셔야 될 거고, 만약에 성적인 부분에서, 그런 이성적인 부분에서 문제라면 이 사람이 내면에 갖고 있었던 공허함이 있기 때문이고요. 아니면은 뭐 너무 친구들 만날 때 연락이 안 된다, 이런 것 같으면은 그걸 고치려고 노력한다. 왜? 여러분이 싫어하니까. 여러분하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카드로 봤을 때는, 안나님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이어지시면서 화해를 하시면서 이 사람이 이런 자기의 고질적인 잘못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적으로 안 믿을 수 있겠지만 상대가 자기의 자신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고 나올 게 많이, 100% 고치긴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의 기준이 상대방한테 너무 타이트했던 건 아닐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원래 내가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이었다면 술을 안 먹는 거 쉬워. 근데 술을 정말 좋아하고 뭐 거의 알코올릭이야. 나는 막 술을 너무 좋아해. 막 알코올 중독까지는 안 갔어도 뭐 술 없이는 잠이 안 와. 이런 사람이었다면 술을 한순간에 끊는 건 힘들겠죠. 힘들 거고, 여사친, 남사친이 너무 많다면 여사친을 만날 때, 남사친을 만날 때 꼭 내가 같이 간다든지, 그런 어떤 관점을 조금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정해줄 필요성도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자기가 갖고 있었던 확고한 철학, 기준,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에 맞추기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딴에는 노력을 하고 했는데 상황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근데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너무 싫어한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은 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미안함과 이게 진심이냐 하면 진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기준 말고. 기준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감정과 기준이 다르잖아. 나는 이 미니언즈 앞면을 보고 있으니까 눈이 보여. 근데 뒤에서 보면 엉덩이만 보이거든. 관점이 달라. 근데 이 사람 관점에서는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나님 이 사람 말을 믿어줘도 될까요? 네, 믿어줘도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하니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은 이 문제로 이슈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화났던 이 문제로 인해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완벽하게 고쳐지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강화와 보상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상대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가 더 노력할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보상물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이. 만나서 이 사람이 사과를 받아준다면 당분간 이 사람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저걸 노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대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쭈쭈쭈쭈 너무 잘한다,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난 너무 정말 너가 이런 모습 보니까 네가 믿음 간다, 너무 듬직하다, 너무 고마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라고 보여져요. 그럼 상대는 더 잘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근데 갖고 있었던 그 끼,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질적인 문제, 이 사람의 잘못은 이 사람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흘러간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환경도 만들지 않으려고 이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하니, 여러분이 그 보상, 적절한 당근을 주신다면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자기 기준에서, 자기 원칙과 기준에서 상대를 너무 쪼이지 마시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느슨하게 너 너무 잘하고 있다, 난 너무 네가 믿음직스러워 하는 보상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어떤 문제와 이슈가 있었으면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상대가 진짜 진심으로 뉘우쳤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부단히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면에는 상대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소중히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도 좋은 카드를 뽑으면서, 근데 여러분이 상대가 갖고 있었던 고질적 문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여러분이 싫어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나는 남사친 여사친 싫다는데 계속 만나고 막 연락 안 되고 술 고주망태 돼서 막 남사친 여사친하고 여간방
잡아서 모텔 잡아서 막 술 마시고 있고 막 이러면 나 너무 싫을 저도 싫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한쪽 마음에는 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은 노력을 하고 싶대요. 노력할 거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믿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건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실망감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 어떤 우리가 기준점을 조금 다시 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아니면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강화해 주는 것도 좋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나친 고민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의 스펙트럼을 조금 넓히고 상대방의 행동을 조금 더 좁히고 하는 일단 완급의 조절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은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 한번 믿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제너럴 리딩이니까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죠. 필요한 부분만 참고 삼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방향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리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딩 와주셔서 감사해요.